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세요. 감정을 치유하는 미학입니다. 집에만 오면 아내에게 큰소리치는 남편, 아이들에게 괜히 신경질 부리고 화내는 엄마, 툭하면 짜증내고 무시하고 막말하는 애인 또는 친구, 심지어 폭력까지. 자신의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사람들 있죠. 연인, 부부, 친구 사이에서, 가정, 직장, 거리, 곳곳에서 누군가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독 가까운 사람에게만 감정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 된 것만 같아요. 엄마는 저를 자기 감정 쓰레기통으로 알아요. 그 사람의, 그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에요. 이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광기로 흐르기 쉽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사람이 감정대로만 살면 짜증이나 무시, 폭언 등을 습관적으로 하기 쉬운데 문제는 그 대상이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하니까. 남들한테는 그러지 못하고 가족이나 애인한테 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가까울수록 더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는데 계속 받아주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가족이든 애인이든 친구든 자기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할 때는 단호하게 알려야 됩니다. 난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난 엄마 아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난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만 감정을 잘 처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감정 쓰레기를 어디에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인생에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 부자, 사랑, 행복,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가치들은 감정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어려우니까요. 스피노자가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은 운명의 권리 아래 놓인다 했는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운명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삶이 지속되는 한 감정 쓰레기는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살 수가 없죠. 맞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 쓰레기를 배출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그래서는 안 되죠. 내 소중한 사람들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내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감정 쓰레기통을 만드는 겁니다. 인생을 밝고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만의 감정 쓰레기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감정 쓰레기통 중에 최고는 운동과 독서였습니다. 그 외에 걷기와 산책 또는 취미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링컨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나거나 감정이 무너지려고 할 때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주절주절. 그 순간의 모든 이야기들, 모든 감정들을 모조리 편지에 쓰고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며칠 지나서 읽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곤 했다죠. 링컨의 감정 쓰레기통은 편지 쓰기였습니다. 나만의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자. 나만의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자. 뜻대로 되는 일은 없고 짜증나는 일만 생기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러다 보니 감정적 쓰레기만 늘고 예민해지고 폭발하고. 그런데 거센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로소 선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듯이 감정이 흔들리고 격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감정만 사용하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나만의 감정 쓰레기통 튼튼한 걸로 하나 장만해서 감정 쓰레기 잘 배출하고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점점 나아갈 거예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